자, 바로 시작해볼까요? 다가오는 5월 9일,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 마감일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죠. 지금 부동산 시장, 특히 다주택자분들 사이에서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핵심 요약 시간을 준비했는데요. 5월 9일 데드라인을 앞두고 다주택자분들이 무심코 빠질 수 있는 아찔한 세금 함정들, 오늘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진짜 뼈 때리는 질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. 여러분 혹시 세금 좀 아끼시려다가 자녀한테 엄청난 세금 폭탄을 떠넘기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? 지금 꽤 많은 부모님들이 양도세 좀 줄여보겠다고 자녀한테 집을 헐값에 넘기려고 엄청 서두르시거든요. 근데 문제는요. 이게 자녀의 미래에 얼마나 끔찍한 재무적 재앙을 불러올지 완전히 놓치고 계신다는 겁니다. 절세라는 예쁜 포장지 안에 시한폭탄을 싹 숨겨서 자녀 손에 쥐어주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, 오늘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. 오늘 우리가 짚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. 첫째, 다주택자 절세 함정부터 시작해서 숨겨진 취득세 폭탄, 10억 아파트 시뮬레이션, 저가 양도의 필수 조건,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벽한 절세의 완성까지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첫 번째 내용이죠. 다주택자 절세의 함정, 5월 9일 데드라인의 압박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타임라인을 딱 보시면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. 현재 부모님들의 온 신경은 오직 5월 9일 이전에 내 양도소득세를 피하는 데만 쏠려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집을 받는 매수자, 그러니까 내 아이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예 뒷전인 경우가 많습니다. 당장 2026년부터 훨씬 더 깐깐해진 신규세법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말이죠.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느라 다가오는 거대한 산불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. 자, 이게 바로 두 번째 주제로 이어집니다. 숨겨진 취득세 폭탄, 무려 11배의 페널티입니다.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들, 충격적이지 않나요? 보통 자녀가 처음 집을 산다고 하면 일반 취득세니까 한 1.1%에서 3.5% 정도 나오겠지? 하고 되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든요. 그런데 지자체에서 딱 보고 이거 시세보다 너무 싼데? 하는 순간 이건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싹 재분류해버립니다. 그리고는 자녀한테 무려 12.4%에서 13.4%라는 진짜 징벌적 수준의 증여 취득세를 때려버리는 거예요. 예를 들어 6억 원짜리 집 샀을 때 일반 취득세가 660만 원 정도라고 치면 이게 하루아침에 7,400만 원으로 둔갑하는 겁니다. 완전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 보이지 않는 선을 확실하게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. 이른바 3억 원과 30% 룰인데요. 시세보다 30% 이상 싸게 팔거나 혹은 깎아준 금액 자체가 3억 원을 넘기는 순간 바로 그 끔찍한 세금 폭탄 스위치가 켜진다고 보시면 돼요. 솔직히 지자체가 바보는 아니잖아요. 아니 10억짜리를 6억에 샀다고? 그럼 사실상 4억은 부모한테 그냥 받은 거네. 증여받았으니까 증여취득세 내. 이렇게 나오는 게 당연한 국가의 논리인 겁니다. 그래서 세 번째 파트, 10억 원 아파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순수 증여와 저가 양도를 한번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두 케이스의 극단적인 차이를 한번 보세요. 만약 아무런 준비 없이 10억 원짜리를 자녀에게 순수 증여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? 자녀는 약 2억 1,8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증여세에다가 1억 3,400만 원의 취득세까지 통째로 떠안게 됩니다. 세금으로만 무려 3억 5천만 원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예요. 말도 안 되죠? 자, 그런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되게 영리하게 7억 100만 원의 저가 양도를 한다면 증여세는 딱 0원입니다. 하나도 없어요. 게다가 자녀 취득세도 일반 매매로 인정받아서 약 3,300만 원으로 뚝 떨어집니다. 이 차트를 보시면 오직 자녀가 내야 할 취득세 부담 하나만 봐도 진짜 압도적인 차이가 나죠. 아까 말씀드린 페널티 기준선 안 넘으려고 매매가를 아주 전략적으로 세팅한 것만으로도 무려 1억 원의 세금을 아낀 겁니다. 계산해 볼까요? 10억 원의 30%가 3억 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딱 7억 원에 팔면 페널티에 걸릴락 말락 아슬아슬하니까 거기서 단돈 100만 원을 딱 올려서 7억 100만 원에 거래하는 이 디테일, 진짜 이 작은 차이가 1억 원이라는 피 같은 돈을 살려내는 핵심 열쇠인 겁니다. 자, 그런데 무작정 싸게 판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. 네 번째,
저가 양도의 필수 조건인 자금 조달 능력 증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진짜 주의하셔야 할 게 자녀가 서류상으로만 집을 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. 실제로 그 큰 돈을 부모님 통장에 꽂아 넣을 능력이 있어야 해요. 예를 들어서 자녀가 10억 원짜리 집을 거래하면서 영끌에서 LTV 40%꽉 채워 대출을 받는다고 쳐도 최대 4억 원이잖아요. 문제는 나머지입니다. 3억 원이 훌쩍 넘는 이 현금을 자녀가 도대체 무슨 수로 마련했는지 국가에다가 아주 투명하게 증명해야 합니다. 월급 모은 거, 주식 판 돈, 이런 출처가 진짜 명백해야 돼요. 여기서 만약에 부모가 몰래 뒤로 돈 챙겨주고 겉으로만 매매인 척 위장했다? 그거 걸리는 순간 혹독한 세무조사에 더 큰 페널티까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시는 겁니다. 이 모든 깐깐한 조건들을 통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? 마지막 5번째. 완벽한 절세의 완성. 바로 제로 세금의 탈출구입니다. 화면에 크게 띄워둔 이 문구 한번 보시겠어요?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정확히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. 자, 만약 부모님이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무조건 팔아야 비과세를 받는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. 요즘같이 시장은 얼어붙어서 집은 안 팔리지, 3년 데드라인은 코앞이지, 진짜 피가 마르는 상황이잖아요. 바로 이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자녀에게 7억 100만 원으로 안전하게 저가 양도를 탁 진행하는 겁니다. 그러면 부모님은 비과세 요건을 채워서 양도세가 0원, 그냥 제로로 싹 사라집니다. 부모는 세금 한 푼 안 내고 우리 가족의 소중한 자산은 안전하게 지켜내고, 이건 진짜 세법이 허용하는 가장 합법적이고 완벽한 마법 아닐까요? 자, 여러분, 지금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의 피 같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. 5월 9일 데드라인은 하루하루 목을 조여오고 있죠. 이 시점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남들 이야기만 대충 듣고 감으로 움직이실 건가요? 아니면 우리 가족 상황에 딱 맞는 구체적인 세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실 건가요? 섣불리 움직였다간 아까 보셨던 그 11배 세금 폭탄 늪에 그대로 빠져버립니다. 오늘 이 핵심 요약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는 아주 예리한 기준점이 되기를 바라고요.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셔서 부디 안전한 자산 이전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